공무도화가 무슨 뜻이에요? 님이여 그 강을 건너지 말아요 노래. 님이여 강을 건너지 말아요 노래. 백수광부의 아내, 흰머리 미친 남자의 아내. 황조가는요 꾀꼬리에 관련된 노래.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지. 자, 확인합시다. 첫 번째, 공무도화가는 한혁씨가 무슨 말이야? 요렇게 전해지는 걸 요런 식으로 해서 풀이해 놓은 겁니다. 애상적이죠. 슬프지. 왜? 남편이 죽으니까. 체념적이죠. 체념적인 건 어디에 있어? 마지막에 가신님을 어이할고 여기에 있죠. 님을 잃은 슬픔. 그리고 또 옆에다가 써놓을까? 이별의 정한. 우리 옛날 고전시가 보면은 이별의 정한 하는데 가장 오래된 게 요거다. 살펴봅시다. 공후인 설화에 들어가 있는 삽입시가로서 문헌상 가장 오래된 개인 서정시. 남편의 죽음을 소재로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인 이별의 정한을 노래했습니다. 나의 황조가는요, 얘도 배경설화가 있죠. 한혁씨가 연정적이고 사랑합니다. 애상적이고, 그렇죠. 아, 니와 함께 돌아갈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다. 짝을 잃은 슬픔과 외로움을 밑에 고구려 2대 유리왕 설화에 나오는 삽입 가요로 꾀꼬리라는 자연물과 대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또 내려오셔서 본격적으로 필기하려고 해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살펴볼게요. 님이여 그 물을 건너지 마오라고 했고, 님은 누구야? 여기에서 화자의 남편, 이 시의 청자, 남편한테 하는 이야기인 거죠. 대상. 그 물을 건너지 마오 옆에다가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물은 뭔데? 이 물을 건너가면 우리의 사랑이 끝나는 거니까 첫 번째의 물은 사랑을 의미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님은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 물. 여기에서의 물은 어떻게? 건너간 물이지. 아, 건너간 물이야. 두 번째 줄의 물은 이별을 상징하겠네요.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물은 어떻게? 남편이 죽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죽음. 어머 세상이. 물이 세 번 나오는데 각각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구나. 확인.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이할고 옆에다가 탄식.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 하나도 없지. 체념. 옆에 작품의 짜임 보면 님을 만류하고 님은 물을 건너고 님은 죽고 탄식하면서 체념합니다. 요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지.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른 다음에 여인도 같이 물에 빠져 죽었다 라는 설화가 있죠. 다음 밑에 볼게요. 황조가라고 되어 있고요. 유리왕이 있어. 내용상으로 관련을 하면 유리상이 아니라 유리왕이 있지. 원래 있었던 정실 부인이 죽고 치희라고 하는 한나라 여자와 화희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하고 같이 두 명의 여인을 했었는데 둘이 너무 싸워. 그래서 궁을 따로 나눠주고 서로 얼굴 안 마주치게 하지. 사냥을 나갔는데 너무 오랫동안 나가죠. 화희가 치희를 공격합니다. 중국에서 온 근본도 없는 게 너 부끄러운 줄도 알아야지 마. 했더니 치희가 화가 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죠.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치희가 더 나갔다라는 이야기로 따라갔었는데 치희는 됐어 안 가 하고 혼자서 털레털레 돌아오다가 쓴 시다. 펄펄 나는 저 꾀꼬리는 암수서로 정답구나. 꾀꼬리는 어디가 있냐. 꾀꼬리는 둘이 서로 정다워. 외로워라 이 내 몸은 네와 함께 돌아갈고 나는 외로워. 그래서 요 시는 요렇게 반툭 잘라서 앞부분은 꾀꼬리 얘기, 뒷부분은 내 얘기. 꾀꼬리는 정다운데 나는 외로워. 그러니까 꾀꼬리와 나는 서로 대조되고
저 꾀꼬리 없었어도 나는 외로울 텐데 꾀꼬리 때문에 나의 슬픔이 더 강조가 되더라. 그래서 이에 뭐라고 해요?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은 뭘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면 된다? 나하고 상관없는데 쟤 때문에 내 정서가 더 강조되더라. 그러면 시험 문제는 요거지. 꾀꼬리에 밑줄 그어놓고 같은 기능 하는 거 찾기. 아니면 위에 공무도화가에서는 물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같은 의미 들어간 거 찾기. 그게 한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 꾀꼬리가 정다운 건 배경이죠. 시의 앞부분에는 선, 경, 배경이 나오고 시의 뒷부분에는 후, 시적 화자의 정서가 들어가 있다. 선경, 후정. 뉘와 함께 돌아갈 곳 물음표. 같이 돌아갈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여기에는 서리법 들어가 있구나. 짝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과 탄식의 정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시의 공통점은 둘 다 이별한 상황이지만 차이점은 뭐야? 가는 재회가 불가능해. 죽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어째저째 재회가 가능할 수도 있지. 그러면 가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까? 이거는 확실히 재회 불가능. 그에 비해서 나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게 만나려면 만날 수는 있을지도 몰라. 재회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정도의 차이점은 있음. 됐을까요? 밑에 나와 있는 작품 구조도는 제가 위에 나와서 필기에서 전부 다 해놨으니까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밑에 문제 보러 가죠. 가. 공무도화가는 나와 달리 계절적 배경. 공무도화가의 계절 있어? 없어. 나에는 계절 있어? 있어. 오히려 꾀꼬리라고 해서 차라리 나에는 분명히 계절이 나타나 있어? 무엇을 통해서? 꾀꼬리 통해서. 꾀꼬리가 뭐의 계절인데요? 봄에 오는 애니까. 그래서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건 나. 1번 탈락. 2번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 화자의 깨달음을 쓰고 있다. 음성 상징어는 위에서 어떻게 펄펄 나는 적개꼬리 이 펄펄밖에 없어. 하지만 가든 나든 둘 다 깨달음은 아니지. 그러니까 어쨌든 또 틀린 이야기. 2번 탈락. 청각적 심상을 사용하는 건 누구야? 아무것도 없어. 가나 둘 다 청각적 심상 없음. 서리적 표현 사용하는 건 가에는 있죠. 어디에 있어? 가시님을 어이할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안 썼네. 정신 나갔네. 여기도 체크합시다. 가시님을 어이할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서리법. 나에도 서리법이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4번 정답. 화자의 정서를 드러냅니다. 둘 다 대화체인가? 가에는 대화체 있죠. 하지만 나에는 대화체 없지. 하지만 심리적 갈등을 드러낸다. 여기까지 하면 둘 다 아니지. 됐을까? 다음 옆에 보러 갈게요. 공무도화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고조선 때 백사공 광리자고가 새벽에 배를 손질하는데 백수광부가 머리를 풀고 술병을 낀 채 물을 건너려고 했다. 그의 아내가 뒤따르며 만류했으나 결국 남편은 물에 빠져 죽고 그의 아내는 노래를 지어 부른 후 자신도 남편을 따라 물에 들어가 죽었고, 이 장면을 본 광리자고가 집에 와서 여옥이라는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하며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1번 기역. 님은 누구예요?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기역은 백수광부. 괜찮지. 니은. 아, 끝내 물을 건너셨네.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디귿의 물은 죽음이라 그랬죠? 죽음에 이르는 곳. 슬픔과 관련된 자연물. 괜찮지. 돌아가시니 죽었네. 백수광부의 처가 광리자고에게 노래를 짓게 했다? 아니지. 백수광부의 처가 지어서 부르는 노래를 광리자고가 듣고 아내한테 전달해 준 거지. 거기 있는 광리자고 아저씨 제 마음을 노래로 지어주세요.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4번 틀린 얘기. 미음 가신님을 어이할 곳 체념과 탄식 괜찮아. 정답은 4번. 밑으로 내려갈게요. 나의 구조 꾀꼬리 선경 나후정 꾀꼬리 밑에다가 쓸까 정다워 나 외로워 둘이 서로 이렇게 화살표 해놓고 대조 꾀꼬리는 나의 정서를 강조하는 객관적 상관물. 기억에서 정답게 보이는 꾀꼬리는 니은에서 실현당한 나를 위로해준다? 아니요. 꾀꼬리 나 위로 안 해줘. 탈락. 꾀꼬리의 나는 모습은 니은에서 자유를 갈망, 나는 자유를 갈망하지 않고 희망을 주는 것도 아니지. 날개짓하는 꾀꼬리의 모습은 재회를 믿는 나의 모습? 아니요. 나는 체념하고 있지 재회를 믿고 있지 않아. 꾀꼬리와 논의는 모습은 자연물과 교감하는 나? 나는 자연물과 교감, 꾀꼬리와 하나 되고 싶어요. 그런 얘기 없어. 탈락. 답은 5번이네요. 암수가 함께 있는 꾀꼬리의 모습은 외롭고 쓸쓸한 나의 상황을 부각해 줍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름이 뭐였더라? 객관적 상관물. 이렇게 체크가 되지. 밑으로 내려오셔서 나에서 화자의 정서, 유리왕의 화자의 정서 한마디면 끝나지. 뭐라고? 외로워라 이내 몸은 해서 외로워라.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서술형 문제까지 끝. 됐을까? 일단 정치.